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도 이렇게 또 서석구 변호사님을 또 찾아뵙고 올라가시는 길에 애청자, 시청자들을 위해서 또 이곳에 지금 자리에서 시사브리핑을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2017년 4월 14일 금요일입니다. 17명의 간첩단이 이번진을 형성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유승민과 심상정 후보가 돋보인 첫 TV 토론회였다. 이게 간첩조선이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민감한 질문엔 답변 피하고 자기 주장만 막말하다 제지받기도 했다. 각 캠프 자신 빼고 누가 잘했나 질문에 유승민이가 3표를 얻었고 심상정이가 2표를 얻었다. 그런데 아침에 CBS인가 거기 방송에서는 오로지 안철수, 문재인만 잘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요. 그렇게 또 잡아갈 다른 겁니다. 신문하고. 아니, 거의 종북 간첩단이 장악한 언론들은 다 그렇게 나갈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은 안철수와 문재인 두 편에 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뽑았죠. 김포공항의 대형 버스터미널 들어선다. 서울 남터미널보다 큰 규모가 들어선다.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해주면 미국은 대중 무역 적자를 용인하겠다. 트럼프, 시진핑의 큰 거래하자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않기로. 그래서 지난 6월 6일, 7일 사이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제 이런 거래를 제안을 했다. 네. 그 다음에 북풍계리 핵실험장 장전 고충된 상태다. 미 38로스 위성사진을 분석했다. 그래서 풍계리 핵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38로스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 서쪽에 첫 시외버스 터미널이 생기는데 김포공항 터미널이죠. 네. 그래서 12,000평방미터면은 한 4,000평? 4,000평 되네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래서 2025년 완공, 버스 노선도 32개에서 40개로 늘어난다. 한반도 위기설 한술 더 뜨는 일본 언론 기자수첩의 김수혜 도쿄 특파원이 이번에 쏟아진 500건 가까운 기사 중 상당수는 일본에서 쏟아졌죠. 네. 한국은 이상하고 위험한 나라다. 중국은 못 믿을 나라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북한을 공격할 때 일본의 안전도 확보하고 일본의 영향력도 강하게 세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일본 안보 전문가 중에 미국이 실제로 군사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는 이는 소수인데 일본 언론은 들떠서 앞서가고 있다. 이 가능성을 이제 얘기하고 있다. 저것도 유비무한 하자가 아니고 앞서간다. 이걸로 일 지켜버리고 우리나라는 그렇죠.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건 아닐까요? 그렇죠. 안철수 나 지지하면 적폐 세력인가? 문재인이 내 쪽엔 국정농단 세력은 없다. 니들이 제일 큰 국정농단 세력이다. 문의 적폐 세력 바로 놓고 공방. 문 구여권 정당이 적폐 세력이다. 김진태, 윤상현도 안 지지 발언을 했다. 안 북이 촛불 집회 우호적이라고 집회 참석자가 북과 가까운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죠. 과거 당강령 놓고 제격돌 문 안은 새정치연합당 대표 때 당강령서 5.18 정신 삭제를 주장했다. 5.18 정신을 삭제해야죠. 5.18은 폭동인데 네. 이걸 지만원 박사가 밝혔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양반이 그런 걸 바른말 하는 면이 있어요. 네. 실무진 잘못 내가 바로 잡았다. 이건 실무진 잘못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둘 다 5.18 적폐 세력인 것을 의미하죠. 홍준표, 유승민은 문 안에 협공. 홍준표와 유승민은 문 안을 협공했다. 홍준표, 유 배신한 강남 좌파 옛 이정희 보는 기분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쐈고 유승민은 홍은 낡은 보수 재판 받으러 가야 하지 않나 공격했다. 심상정 사드로 핵 못 막는 것 알지 않느냐 배치 반대한다. 아직도 반대네요. 자, 한국당 TK 재보선 석권 샤이 보수청 움직였냐 라고 쓰고 있어요. 42 재보선 30곳 결과 민주당은 PK서 약진을 했고 잠깐만요. 민주당은 PK서 약진을 했고 국민의당은 호남서 선전했고 서로 우리가 승리했다고 자평했다. 4.12 재보선에서 자유한국당은 대구 경북 지역 7개 선거구 전체를 석권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경남 지역 11곳 중 5곳에서 승리했다. 나머지 6곳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승리했죠. 국민의당은 전남북 5곳 중 3곳에서 이겼다. 재보선 민심만 놓고 보면 TK는 한국당이고 PK는 민주당이고 이렇지 않죠. 호남은 국민의당 우세 구도가 확인된 셈이다. 그래서 PK에 약진한 건 사실이지만
그 옆에 거, 그 빨간 거 문재인 도발 뭐 저거 안 읽으셔도 될까요? 밑에 부분. 아니, 네, 괜찮습니까? 자, 북핵 풀려고 트럼프 대표 공약까지 포기하며 빅딜을 제의했다. 중국 없인 북핵 못 푼다 판단,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공약 철회, 외교가 무역 환율 양보할 테니 중국이 나서서 북핵을 해결하라는 뜻이다. 중이 거래 거부하면 세컨더리 보이콧 전면 실시하고 다른 동맹국들과 대북 제재를 할 듯하다. 그래서 문제는 시진핑이는 또 시간 끌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뒷돈을 대주고 뒷구멍으로 이제 석탄 수출해주고 중금속 수출하고 이렇게 하는 놈이 이 친구입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해서 북을 핵무장국으로 만든 자가 후진타오와 시진핑입니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님,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또 속는 길로 가려고 해서 이 속으면 안 됩니다. 자, 빗딜 뿌리칠 수 없고 중국의 고민, 언론 전문가들도 의견 갈려 인민대 교수 북한 원유 막으면 미가 또 다른 요구하며 중을 압박할 것이다. 환구시고 북정권 지켜줄 테니 핵개발 멈추고 개방의 길 가자. 이렇게 이제 요구하고 있죠. 트럼프, 시진핑 시리아에 미사일 쐈다고 하죠. 10초간 침묵했다라고 밝혔어요. 미 언론의 정상회담 뒷이야기를 흘렸다. 초콜릿 케이크 먹다가 말해줬다. 시진핑 공격 괜찮다고 하더라. 뒷이야기가 나오죠. 검찰 고용태 구속영장 청구. 이것은 검찰총장 김수남이가 이제 거짓으로 고용태 구속영장 하면은 이제는 최순실과 고용태의 게이트를 이제는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2천만 원 주고 간 거 가지고 면죄부를 주려고 이 짓을 하죠. 대한민국 검찰은 쓰레기 검찰입니다. 진작 잡아야 되지 않나요? 그럼요. 시발점인데. 네. 원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인. 그래서 그거하고 JTBC 손석희의 이것을 태블릿 PC 조작 사건을 수사해야 될 김수남이가 반역질을 하고 있습니다. 180도 돌변한 트럼프, 미 러시아 관계 역대 최악이다. 친러 반나토, 반러 친나토로 대선 때 입장과 정반대로 바뀌어졌다. 푸틴도 대놓고 신뢰 무너졌다라고 얘기한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 화학무기와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문제가 결정적이다. 뉴욕타임스지는 미러 냉전 관계로 회귀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입장 변화, 러시아에 대해서 러시아와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희망한다. 푸틴 대통령이 오바마보다 더 낫다. 러시아와 잘 지내지 못하고 있다. 미러 관계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작년 11월 14일 푸틴과 전화 통화했던 거하고 4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 나토는 안보 무임승차하는 낡고 쓸고 없는 동맹이다. 2016년 대선 선거운동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토 더 이상 쓸모없지 않다. 나토는 국제평화 안보 지키는 방어벽이다. 4월 달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시리아,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지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다. 4월 4일 한 노조 집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사드 정권은 많은 선을 넘었다.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4월 5, 6일 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반군에게다가 화학 무기를 썼기 때문에 이 조치를 한 것이죠. 잘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17년 된 친구라더니 푸틴 틸러슨 이상기류 2시간 회동 후 사진도 공개 안 했다. 그래서 틸러슨이 푸틴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리아를 공격한 것에 대해서 4월 7일 날 이제 푸틴이 노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오른팔 배넌 백악관소 퇴출 조짐, 반이민 명령 등 실패로 신뢰를 상실했다. 다른 직장으로 옮길 준비하는 듯하다. 트럼프 나 자신이 전략가라며 배넌의 영향력에 대해 평가절하하고 있다. 잘된 일이죠. 안철수가 왔다. 한신대 교수, 정치철학과 교수인데 윤평중이가 안철수를 띄우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뭐 홍길동이 왔다 이런 거하고 똑같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조선과 동아와 이런 신문들이 다 안철수로 이제 네, 다 갈아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윤평중이가 이 칼럼을 쓴 겁니다. 문 대세론 이어파는 안돌풍, 탄핵 정국엔 문이 대안으로 부각. 이후 경제와 안보가 화두가 되자 이번엔 안이 화답하며 양강을 형성했다. 경제와 안보가 화두가 되자 민심이 만든 구도 속 둘의 경쟁, 정치 생태계 더 건강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둘을 띄우는 척하면서 네. 안쪽으로 저울추를 옮겨놓는 윤평중이를 봅니다. 네. 문재인의 집권을 역사의 필연이자 촛불의 구현으로 믿는 사람들은 안풍을 역사의 후퇴로 간주한다. 문재인 집권을 촛불의 중후정치에서 비롯된 망국의 길로 여기는 이들은 안철수를 구국의 대안으로 떠받든다.
하지만 두 국단은 모두 사실과 거리가 멀다. 안철수와 문재인은 결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다. 영웅사관의 시대는 가고 시민민주주의 시대가 왔다. 민심이 만든 안풍과 문안 경쟁은 우리 정치 생태계를 더 건강하게 한다. 안철수 바람은 문재인에게는 쓰지만 좋은 약이다. 돌아온 안철수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역사 앞에 증명해야만 한다. 그래서 안철수에게 무게를 실어주고 있죠. 대선 후보들 사설입니다. 북타격 반대 핵진 김정은이 가장 반길 것, 이래서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를 한다라고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잘 쓴 사설이죠. 미국이 북을 군사적으로 타격하려 하면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부분 사전에 미중 정상과 통화하거나 특사를 파견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북에도 한라인을 통해 도발을 중지하게 할 것. 이건 뭐 한라인을 이제까지 운영했으니까. 네, 그렇네. 그리고 그게 이제 뭐야? 북한의 김정일의 지령을 받아갖고 2007년도 11월 달에 그 유엔 인권 선언문, 북한 인권 선언문에 이제 반대도 찬성도 아닌 기권을 던졌던 문재인의 전력을 여기서도 지가 한라인 설치해서 하겠다. 그러면 한라인이 꼬붕으로서 지령을 받았던 거냐? 이게 이제 문재인의 아킬레스입니다. 이걸 건드는 송민순 그분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럼요. 빙하는 흐른다. 인류 분쟁 역사를 보면 전쟁은 막고 평화를 지킨 것은 결국 공포의 균형이었다. 한쪽이 공포를 갖고 있는데 다른 쪽이 공포를 포기해버리면 평화는 결국 깨진다. 즉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갖고 거기다 땅굴까지도 비밀 병기로 갖고 있는데 우리는 땅굴도 안 파고 핵도 안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평화만 유지한다. 그리고 전쟁은 우리는 싫다. 전쟁하라고 하면 우리는 백기 들고 나가겠다. 이 짓을 하는 5명의 대통령 후보라는 겁니다. 자,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 그리고 버릇을 고쳐줘야 된다. 이런 대선 후보가 나와줘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말씀하세요. 문안, 간단한 의혹 대처도 못하며 국정 어떻게 하나. 돈이 있으면 값비싼 가구를 살 수 있다. 이게 문재인에 대한 거예요. 자격이 있으면 부부가 함께 교수로 임용될 수 있다. 이거는 안철수가 서울대 교수로 가면서 부인까지 덤으로 끼워갔다. 이 이제 상호 공격하는 것에 대한 얘기죠. 문제는 복잡하지도 않은 사안을 놓고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두 후보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 얘기가 아니고 바른 대답, 정직한 대답을 안 하고 말 바꾸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이래서 대통령 되겠느냐 하고 지적하는 글입니다. 1인당 18분, 5번 TV 토론으로 후보자질 어떻게 알겠나.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15% 이하의 지지율을 받는 자들은 이제는 걸러내자. 그래서 TV 토론을 당선 가능성이 있는 자들만 하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정희도 1%인가 그거 가지고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 저격하겠다. 이 짓을 했죠. 네네. 자, 동아일보로 넘어갑니다. 네. 네, 동아일보 10명의 간첩단이 있어서 간첩의 신문에 대한 동아일보입니다. 4월 14일 금요일 자입니다. 문재인과 안철수 적폐 충돌 정책 토론은 뒷전. 그래서 문안이 이제 치고받는 것이고 나머지 홍준표, 심상정, 유승민이는 들러리로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보수의 후보들은 들러리가 돼버렸고 이제 좌파의 후보 문과 안의 대결로 모든 신문이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 텔레비전도 그렇게 끌고 갑니다. 이거는 대선판이 기울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시켜놓고 사기 구금시켜놓고 5월 대선도 사기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사기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50대 언론사가 다 종북 간첩의 회가 됐으니까. 언제?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박지원이가 46명의 언론인 대표, KBS 사장 박권상과 한겨레 신문 사장 최학래를 등을 끌고 올라가서 김정일이 앞에 가서 적화 통일하자 손에 손잡고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언론들이 다 운동장을 기울여 놓고 지금 대선 사기 대선을 끌고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일면에 다 친근하게 이런 얼굴 띄우면 뭐하냐고요. 네. 친근하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김정은이 사진이 나왔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김정은이를 한번 비춰보세요. 네. 이게 얼빵하지 않아요? 이게 김정은이가 2-3마리가 더 있다 그러죠. 그래서 그래요? 가짜 김정은이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의구심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하고 똑같이 먹이고 성형 수술해갖고? 예, 성형 수술해갖고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가짜 김정은이 아닌가. 이 눈빛을 봐도 두려워하는 눈빛이고 한번 보세요. 이게
이게 혹시 가짜 김정은이가 아닌가. 이런 소문. 저는 하여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페이스 오브 페이스라고 하는 그 영화에도 마찬가지로요. 네. 그래요. 김정은 같이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시키면 돼. 공산주의 국가는 똑같은 지도자를 한 명 내지 두 명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명거리에 나왔다라고 하는데 진짜 김정은인지 가짜 김정은인지 저는 이 사진만은 봐서는 얼빵한 김정은, 가짜 김정은 이렇게 저는 평가하는 거예요. 네. 이 김정은은 욕해도 우리가 모욕지 아니에요. 마음대로 욕해요. 자, 트럼프 중한일 조작국 지정안에 북압박 빌딜 시진핑의 큰 거래 제안했다 공개. 제가 이렇게 제 눈에 보면은 네. 정보 분석관들은 이거 다 분석해서 보고가 될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근데 이 동아일보는 그렇게 분석 안 하죠. 간첩의 신문이니까. 경제 본격 반은 3년 만에 성장 전망을 상향하고 있다. 본볕이 비치면 좋겠습니다. 자, 대선 후보 TV 토론. 문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안은 정세에 앞서 국가 투명성 강화를,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이 여기 조그맣게 했어요. 그래서 주류를 문과 안 좌파 두 리더로 했고, 들러리로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이를 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기 탄핵이 사기 대선에 이러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 사기 언론사들을 보는 겁니다. 동아일보사. 안철수는 날 지지한 국민을 적폐라고 모독했다. 구 요건이 안을 밀지 않나. 문재인이는 그러므로 적폐 아니냐. 이렇게 됐습니다. 후보별 공격 포인트 홍준표에 대해 문재인이는 서민청년군안위원회는 진정성 없어 보인다. 안철수는 중소기업을 제대로 육성할 대책이 있나. 유승민은 홍 후보가 대통령 되면 재판받으러 가야 한다. 심상정은 경남도지사 꼼수 사퇴했다. 안철수에 대해서 문재인은 헌법에 5.18 정신 넣는데 동의하나. 5.18 정신이 무슨 놈의 정신이냐, 이 개떡 같은 놈들아. 5.18 폭동이고 그때 478명 최소한 북괴군이 내려왔다 하는 것을 누구죠? 지만원 박사가 밝혀냈으니까 이것을 밝혀야 된다라고 말하는 놈이 어떻게 이 5명 중에 한 놈도 없느냐. 이 진짜 5.18 적폐 세력들아. 호남 이중대 같은데 선거 끝나면 합당할 것이다. 홍준표가 안철수에 대해서 호남 이중대다. 그다음에 유승민이는 안철수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 햇볕 정책 개선하나. 심상정의 안보 입장이 그때그때 다르다. 안철수. 유승민에 대해서 문재인은 사드 배치에 국회 비준 동의 필요 없나. 안철수는 학제 개편에 찬성하나. 홍준표는 강남 좌파라는 평가는 어떤가. 심상정이는 법인세 인상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심상정에 대해 문재인에 대해 안 하겠습니다. 개똥이다. 5.18 적폐 세력들이고 북한의 대남 통일 전선 전략에 눈 감아주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놈들이 여기에 대통령 후보가 튀어나와서 있는 이 좌파의 세상입니다. 진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외에 인물이 없습니다. 인물이. 진짜. 감옥에 보내놓고 지금 재보선 희비 갈린 한국당, 바른정당, 배신정당이죠. 이걸 심판한 겁니다. 이번에 한국당 TK를 석권했고 수도권서도 선전했는데 민주당은 PK 11곳 중 5곳 이겨 선방했고 국민의당은 호남서 우위 다시 확인했다. 그래서 민주당은 5곳을 이겨 선방했다라고 썼지. 여기 이 동화가. 그런데 조선은 이겼다라고 쓰고 있죠. 이 조선하고 이 동화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국민의당 호남서 우위 다시 확인했다. 김정은. 자, 좀 얼빵하고 좀 이상해요. 그죠? 북 이벤트, 비계 이벤트 있다. 외신 기자를 모아놓고 여명거리 선전 쇼인데, 이게 날 때려 주시오 하고서 이게 내몬 것 같아요. 사기, 가짜를. 그래서 안으로 전쟁 훈련 바꾸는 신시가지 홍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특수부대 강화 및 대상물 타격 경기도에 참석했다고 노동신문이 13일 보도했다. 기문 행사에서 북한군의 환호를 받고 있다. 북한의 최신식 거주지역인 평양 여명거리 준공식이 13일 열린 가운데 행사에 참석한 북한군이 인공기를 들고 여명거리를 걷고 있다. 그래서 이게 가짜 같아요. 가짜. 기자들의 새벽 6시 20분 전 나오라. 내용 안 알려주고 휴대전화 금지, 당국 핵실험 가능성 한때 긴장, 오후 2시 트위터로 내용 밝혀줘, 김정은 직접 나와 테이프 커팅, 대북제재 무용론 대내외 과시.
안 죽으려고 발악하나요? 이렇게 막 가짜. 인물까지. 아니 진짜는 이러한 공식 대회에 나올 수가 없다. 왜? 아하. 지금 공중에서 떠서 나오면 쏘니까.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능력이 있느냐를 테스트한 이것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미국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 못할 것 같아요. 시진핑 협력 끌어낸 트럼프, 대북 압박, 미중 협공 나서 북핵 해결 당근과 채찍 전술, 북의 석탄 운반선 돌려보냈다. 시진핑의 통화 발언 이례적 공개했다. 트럼프, 시진핑과 잘 맞아 만족 표시, 군사행동보다 경제 제재 확대를 시사했다. 그래서 나토 쓸모없는 존재 아니다 말 바꿔. 북대서양 나토의 사무총장이죠. 양반하고 포기 안 하면 방어해줄 의미 없어. 중군사 전문가들 잇따라 지적. 관영 언론 핵포기 때 안전보장. 왕이 누구든 도발하면 책임져야. 트럼프 경제정책도 현실론으로 유턴하고 있다. 대중무역보복, 조치 공약 번복, 저금리가 좋아, 옐런 재신임 고려, 한국도 환율 조작국 지정을 피할 듯하다. 좋은 뉴스죠. 네. 검찰 고영태 구속영장 청구, 인천세관 인사청탁, 알선수재 혐의 이게 아니지 않느냐. 고시 청구, 체포적부심 기각을 했다는데 이게 아니잖아 하고 썼어요. 고영태 게이트를 수사해라. 고영태하고 최순실하고 이걸 수사해야지 최순실하고 박근혜하고 엮은 거 아니냐. 이 네. 나쁜 김수남 검찰총장 이놈아. 이 나쁜 놈아. 검찰총장. 트럼프 아사드는 도살자, 잔인한 시리아 내전 끝낼 때 도살자죠. 뭘로? 화학무기로 도살했죠. 일회성 공습 아닌 적극적 역할 시사, 러와 전혀 잘 지내지 못해 강한 불만, 나토 비판하던 입장 180도 바뀌었다. 사무총장 만나 한물간 조직 아니다. 고립주의서 동맹 중시로 정책 선회. 이제 현실을 알아보는 거죠. 네. 트럼프 지금 막 시리아에 미사일 쐈다. 10초 동안 말 잃은 시진핑 다시 통역을. 트럼프 정상회담 뒷얘기를 밝혔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북한 평양에서 열린 2018 아시안컵 비조 예선에서 1위를 차지해 한 장뿐인 본선 진출 티켓을 따낸 한국 여자축구대표팀 윤덕여 감독이 13일 선수단과 함께 김포공항으로 귀국했다. 잘했습니다. 네, 너무 잘했어. 북한 여자축구가 북한을 이긴 날입니다. 아멘. 대단한 좋습니다. 거죠. 잘했습니다. 한국민주주의 저력 토마스 허버드가 썼는데 전 세계의 관심을 받은 탄핵, 비극이지만 긍정적 면도 있다, 개똥이다 하고 썼어요. 놀랄 만큼 평화로운 시위와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은 재판, 개똥이다. 이놈아, 개똥이다. 사드 문제 등 외교적 혼란에도 국정 운영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지속적 한미 협력 필요할 듯 하면서 개똥의 글을 쓴 토마스 하버드라고 하는 전 주한 미국 대사인데 아마 좌파 같습니다. 사기 탄핵을 칭송하고 있어요. 이거 읽어볼 가치도 없습니다. 트럼프의 북공격 명령이 떨어질 것인가 허문명이 썼어요. 전쟁은 일어날 수도 있다 하고 썼어요. 결기 보이는 지도자가 안 보인다. 전쟁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일촉즉발의 긴박 한국 현 국제 정세하에서 치러지는 대선판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공허한 전쟁 반대만 외치는 지도자만 보이고 북의 도발 시 결탄코 응징한다는 결기와 강인함을 지닌 지도자는 왜 보이지 않는가. 다 좌파기 때문입니다. 유승민도 좌파고 누구죠? 홍준표도 좌파고 나머지 3명은 원래 좌파고 그래서 이 좌파들이 전쟁을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북핵을 용인하고 대한민국의 좌파의 집권을 5.18 이 사기 세력들의 집권을 연장해주는 세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사설. 미중 빅딜 북핵 포기시켜야 완결된다. 맞는 말이죠. 북핵을 포기시켜야 완결된다. 첫 TV 토론에서 안보 불안 해소 못한 무난. 이거 뭐 드러나마나 하죠. 15% 이상 지지율 대선 후보만 참여하는 TV 토론을 그렇게 해서 걸러내고 TV 토론을 해라. 이상입니다. 네.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님께 1일 시위를 저희가 지금 하다가 이쪽에 오늘 서석구 변호사님을 또 뵈러 왔지 않습니까? 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하면서 황교안 권한대행님과 오늘 1인 시위 못하면서 또 이것에서 마지막 한 말씀 남겨두고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인 시위는 우리 또 애국 동지들이 대신해서 황교안 권한대행님 관저 앞에서 지금 이 시간도 하고 있으실 겁니다. 감사드리고 1인 시위의 목적은
우리 황교안 권한대행님께서 계엄령 선포하고 12만 종북 간첩을 척살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선제 공격이 있을 때 지체 없이 종북 간첩단들을 척살할 수 있도록 블랙리스트를 준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눈물을 또 애국자들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우리 황교안 권한대행님 뿐이시고 이것을 계엄령 선포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010-5368-1782 010-5368-1782 010-5368-1782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도 이렇게 또 서석구 변호사님을 또 찾아뵙고 올라가시는 길에 애청자, 시청자들을 위해서 또 이곳에 지금 자리에서 시사 브리핑을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2017년 4월 14일 금요일입니다. 17명의 간첩단이 임원진을 형성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 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유승민과 심상정 후보가 돋보인 첫 TV 토론회였다. 이게 간첩조선이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민감한 질문엔 답변 피하고 자기 주장만 막말하다 제지받기도 했다. 각 캠프 자신 빼고 누가 잘했나 질문에 유승민이가 3표를 얻었고 심상정이가 2표를 얻었다. 그런데 아침에 CBS인가 거기 방송에서는 오로지 안철수, 문재인만 잘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요. 그렇게 또 잡아갈 다른 겁니다. 신문하고? 아니, 거의 종북 간첩단이 장악한 언론들은 다 그렇게 나갈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은 안철수와 문재인 두 편에 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뽑았죠. 김포공항의 대형 버스 터미널 들어선다. 서울 남터미널보다 큰 규모가 들어선다.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해주면 미국은 대중 무역 적자를 용인하겠다. 트럼프, 시진핑에 큰 거래하자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않기로. 그래서 지난 6일, 7일 사이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제 이런 거래를 제안을 했다. 네. 그 다음에 북풍계리 핵실험장 장전 고충된 상태다. 미 38로스 위성사진을 분석했다. 그래서 풍계리 핵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38로스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 서쪽에 첫 시외버스 터미널이 생기는데 김포공항 터미널이죠. 네. 그래서 12,000평방미터면은 한 4,000평? 4,000평 되네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래서 2025년 완공, 버스 노선도 32개에서 40개로 늘어난다. 한반도 위기설 한술 더 뜨는 일본 언론 기자수첩의 김수혜 도쿄 특파원이 이번에 쏟아진 500건 가까운 기사 중 상당수는 일본에서 쏟아졌죠. 네. 한국은 이상하고 위험한 나라다. 중국은 못 믿을 나라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북한을 공격할 때 일본의 안전도 확보하고 일본의 영향력도 강하게 세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일본 안보 전문가 중에 미국이 실제로 군사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는 이는 소수인데 일본 언론은 들떠서 앞서가고 있다. 이 가능성을 이제 얘기하고 있다. 저것도 유비무한 하자가 아니고 앞서간다. 이걸로 일을 지켜버리고 우리나라는 그렇죠. 걱정하지 마라. 푸틴을 만나긴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리아를 공격한 것에 대해서 4월 7일 날 이제 푸틴이 노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오른팔 배는 백악관소 퇴출 조짐, 반이민 명령 등 실패로 신뢰를 상실했다. 다른 직장으로 옮길 준비하는 듯하다. 트럼프 나 자신이 전략가라며 배넌의 영향력에 대해 평가절하하고 있다. 잘된 일이죠. 안철수가 왔다. 한신대 교수, 정치철학과 교수인데 윤평중이가 안철수를 띄우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뭐 홍길동이 왔다 이런 거하고 똑같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조선과 동아와 이런 신문들이 다 안철수로 이제 네, 요즘. 다 갈아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윤평중이가 이 칼럼을 쓴 겁니다. 문 대세론 이어파는 안돌풍, 탄핵 정국엔 문이 대안으로 부각. 이후 경제와 안보가 화두가 되자 이번엔 안이 화답하며 양강을 형성했다. 경제와 안보가 화두가 되자 민심이 만든 구도 속 둘의 경쟁, 정치 생태계 더 건강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둘을 띄우는 척하면서 네. 안쪽으로 저울추를 옮겨놓는 윤평중이를 봅니다. 네. 문재인의 집권을 역사의 필연이자 촛불의 구현으로 믿는 사람들은 안풍을 역사의 후퇴로 간주한다.
문재인 집권을 촛불의 중후 정치에서 비롯된 망국의 길로 여기는 이들은 안철수를 구국의 대안으로 떠받든다. 하지만 두 국단론 모두 사실과 거리가 멀다. 안철수와 문재인은 결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다. 영웅사관의 시대는 가고 시민민주주의 시대가 왔다. 민심이 만든 안풍과 문안 경쟁은 우리 정치 생태계를 더 건강하게 한다. 안철수 바람은 문재인에게는 쓰지만 좋은 약이다. 돌아온 안철수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역사 앞에 증명해야만 한다. 그래서 안철수에게 무게를 실어주고 있죠. 대선 후보들 사설입니다. 북타격 반대 핵진 김정은이 가장 반길 것, 이래서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를 한다라고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잘 쓴 사설이죠. 미국이 북을 군사적으로 타격하려 하면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부분 사전에 미중 정상과 통화하거나 특사를 파견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북에도 한라인을 통해 도발을 중지하게 할 것. 이건 뭐 한라인을 이제까지 운영했으니까. 네, 그렇네. 그리고 그게 이제 뭐야? 북한의 김정일의 지령을 받아갖고 2007년도 11월 달에 그 유엔 인권 선언문, 북한 인권 선언문에 이제 반대도 찬성도 아닌 기권을 던졌던 문재인의 전력을 여기서도 지가 한라인 설치해서 하겠다. 그러면 한라인이 오봉으로서 지령을 받았던 거냐? 이게 이제 문재인의 아킬레스입니다. 이걸 건드는 송민순 그분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럼요. 빙하는 흐른다. 인류 분쟁 역사를 보면 전쟁은 막고 평화를 지킨 것은 결국 공포의 균형이었다. 한쪽이 공포를 갖고 있는데 다른 쪽이 공포를 포기해버리면 평화는 결국 깨진다. 10년 동안 그렇게 해서 북을 핵무장국으로 만든 자가 후진타오와 시진핑입니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님,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또 속는 길로 가려고 해서 이 속으면 안 됩니다. 자, 빗댈 뿌리칠 수도 없고 중국의 고민, 언론 전문가들도 의견 갈려 인민대 교수 북한 원유 막으면 미가 또 다른 요구하며 중을 압박할 것이다. 환구시고 북정권 지켜줄 테니 핵개발 멈추고 개방의 길 가자. 이렇게 이제 요구하고 있죠. 트럼프, 시진핑 시리아에 미사일 쐈다고 하죠. 10초간 침묵했다라고 밝혔어요. 미 언론의 정상회담 뒷이야기를 흘렸다. 초콜릿 케이크 먹다가 말해줬다. 시진핑 공격 괜찮다고 하더라. 뒷이야기가 나오죠. 검찰 고영태 구속영장 청구. 이것은 검찰총장 김수남이가 이제 거짓으로 고영태 구속영장 하면은 이제는 최순실과 고영태의 게이트를 이제는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2천만 원 주고 간 거 가지고 면죄부를 주려고 이 짓을 하죠. 대한민국 검찰은 쓰레기 검찰입니다. 진짜 잡아야 되지 않나요? 그럼요. 시발점인데. 네.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 그래서 그거하고 JTBC 손석희의 이것을 태블릿 PC 조작 사건을 수사해야 될 김수남이가 반역질을 하고 있습니다. 180도 돌변한 트럼프, 미 러시아 관계 역대 최악이다. 친러 반나토, 반러 친나토로 대선 때 입장과 정반대로 바뀌어졌다. 푸틴도 대놓고 신뢰 무너졌다라고 얘기한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 화학무기와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문제가 결정적이다. 뉴욕타임스지는 미러 냉전 관계로 회귀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입장 변화, 러시아에 대해서 러시아와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희망한다. 푸틴 대통령이 오바마보다 더 낫다. 러시아와 잘 지내지 못하고 있다. 미러 관계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작년 11월 14일 푸틴과 전화 통화했던 거하고 4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 나토는 안보 무임 승차하는 낡고 쓸고 없는 동맹이다. 2016년 대선 선거 운동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토 더 이상 쓸모없지 않다. 나토는 국제 평화 안보 지키는 방어벽이다. 4월 달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시리아,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지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다. 4월 4일 한 노조 집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사드 정권은 많은 선을 넘었다.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4월 5, 6일 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반군에게다가 화학 무기를 썼기 때문에 이 조치를 한 것이죠. 잘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17년 된 친구라더니 푸틴 틸러슨 이상기류 2시간 회동 후 사진도 공개 안 했다. 그래서 틸러슨이 이렇게 된 건 아닐까요? 그렇죠. 안철수 나 지지하면 적폐 세력인가? 문재인이 내 쪽엔 국정농단 세력은 없다. 이들이 제일 큰 국정농단 세력이다. 문의 적폐 세력 바로 놓고 공방. 문 구여권 정당이 적폐 세력이다. 김진태, 윤상현도 안 지지 발언을 했다. 안 북이 촛불 집회 우호적이라고 집회 참석자가 북과 가까운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죠. 과거 당강령 놓고 제격돌 문 아는 새정치연합당 대표 때 당강령서 5.18 정신 삭제를 주장했다. 5.18 정신을 삭제해야죠. 5.18은 폭동인데 네. 이걸 지만원 박사가 밝혔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양반이 그런 걸 바른말 하는 면이 있어요. 네. 실무진 잘못 내가 바로잡았다. 이건 실무진 잘못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둘 다 5.18 적폐 세력인 것을 의미하죠. 홍준표, 유승민은 문 안에 협공. 홍준표와 유승민은 문 안을 협공했다. 홍준표, 유 배신한 강남 좌파 옛 이정희 보는 기분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쐈고 유승민은 홍은 낡은 보수 재판 받으러 가야 하지 않나 공격했다. 심상정 사드로 핵 못 막는 것 알지 않느냐 배치 반대한다. 아직도 반대네요. 자, 한국당 TK 재보선 석권 샤이 보수총 움직였냐 라고 쓰고 있어요. 42 재보선 30곳 결과 민주당은 PK서 크게 약진을 하셔도 될 했고 것 같은데 잠깐만요. 민주당은 PK서 약진을 했고 국민의당은 호남서 선전했고 서로 우리가 승리했다고 자평했다. 4.12 재보선에서 자유한국당은 대구 경북 지역 7개 선거구 전체를 석권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경남 지역 11곳 중 5곳에서 승리했다. 나머지 6곳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승리했죠. 국민의당은 전남북 5곳 중 3곳에서 이겼다. 재보선 민심만 놓고 보면 TK는 한국당이고 PK는 민주당이고 이렇지 않죠. 호남은 국민의당 우세 구도가 확인된 셈이다. 그래서 PK에 약진한 건 사실이지만 그 옆에 거 그 빨간 거 문재인 도발 뭐 저거 안 읽으셔도 될까요? 밑에 부분. 아니 네, 괜찮습니까? 자, 북핵 풀려고 트럼프 대표 공약까지 포기하며 빅딜을 제의했다. 중국 없인 북핵 못 푼다 판단,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공약 철회, 외교가 무역 환율 양보할 테니 중국이 나서서 북핵을 해결하라는 뜻이다. 중위 거래 거부하면 세컨더리 보이콧 전면 실시하고 다른 동맹국들과 대북 제재를 할 듯하다. 그래서 문제는 시진핑이는 또 시간 끌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뒷돈을 대주고 뒷구멍으로 이제 석탄 수출해주고 중금속 수출하고 이렇게 하는 놈이 이 친구입니다. 3입니다. 즉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갖고 거기다 땅굴까지도 비밀 병기로 갖고 있는데 우리는 땅굴도 안 파고 핵도 안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평화만 유지한다. 그리고 전쟁은 우리는 싫다. 전쟁하라고 하면 우리는 백기 들고 나가겠다. 이 짓을 하는 5명의 대통령 후보라는 겁니다. 자,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 그리고 버릇을 고쳐줘야 된다. 이런 대선 후보가 나와줘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말씀하세요. 문안 간단한 의혹 대처도 못하며 국정 어떻게 하나. 돈이 있으면 값비싼 가구를 살 수 있다. 이게 문재인에 대한 거예요. 자격이 있으면 부부가 함께 교수로 임용될 수 있다. 이거는 안철수가 서울대 교수로 가면서 부인까지 덤으로 끼어갔다. 이 이제 상호 공격하는 것에 대한 얘기죠. 문제는 복잡하지도 않은 사안을 놓고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두 후보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 얘기가 아니고 바른 대답, 정직한 대답을 안 하고 말 바꾸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이래서 대통령 되겠느냐 하고 지적하는 글입니다. 1인당 18분, 5번 TV 토론으로 후보 자질을 어떻게 알겠나.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15% 이하의 지지율을 받는 자들은 이제는 걸러내자. 그래서 TV 토론을 당선 가능성이 있는 자들만 하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정희도 1%인가 그거 가지고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 저격하겠다. 이 짓을 했죠. 네네. 자, 동아일보로 넘어갑니다. 네. 예, 동아일보 10명의 간첩단이 있어서 간첩의 신문에 대한 동아일보입니다. 4월 14일 금요일 자입니다. 문재인과 안철수 적폐 충돌 정책 토론은 뒷전. 그래서 문안이 이제 치고받는 것이고 나머지 홍준표, 심상정, 유승민이는 들러리로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보수의 후보들은 들러리가 돼버렸고 이제 좌파의 후보 문과 안의 대결로 모든 신문이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 텔레비전도 그렇게 끌고 갑니다. 이거는 대선판이 기울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시켜놓고 사기 구금시켜놓고 5월 대선도 사기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사기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50대 언론사가 다 종북 간첩의 회가 됐으니까. 언제?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박지원이가 46명의 언론인 대표, KBS 사장 박권상이와 한겨레 신문 사장 최학래를 등을 끌고 올라가서 김정일이 앞에 가서 조카 통일하자 손에 손잡고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언론들이 다 운동장을 기울여 놓고 지금 대선